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깔딱고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에 오르다 보면 숨이 깔딱거릴 만큼 엄청나게 힘들게 오르게 되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깔딱고개를 험한 산을 오를 때면 꼭 만나게 되는데요. 주식시장이 깔딱고개에 진입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 펀더멘털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가격과 이 주가와 심리가 훌쩍 앞서서 내달렸다면서 코스피가 2,500선을 경계로 해서 숨고르기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12월의 산타 랠리는 이 깔딱고개를 통과한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재 둔감하고 악재에 좀 민감해질 수 있겠다는 점, 실적 모멘텀 회복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투자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매매 동향을 봤을 때 특히 외국인 누적 순매수의 피크아웃을 지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현물 쪽에서 수급이 중립 이하의 행보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깔딱고개를 우리 주식시장 과연 어떻게 통과하게 될까요? 산타 랠리를 보려면 이 깔딱고개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지수와 종목의 움직임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세 분 강한 녀석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발리에서 생긴 일, 신기수 전문가 숨고르기 필요, 윤겸 전문가 오늘은 쉬면서 모레 손님 맞이. 좀 쉬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발리에서 과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리 가보시면은 정말 신혼여행지답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11월에는 글로벌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바로 G20 정상회담. 이것이 바로 2차 냉전, 신냉전 시대 첫 글로벌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게 되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G20 정상회담. 예, 그 관련돼서 제목을 옛날 뭐 유명했던 드라마도 있죠. 그러니까 발리에서 생긴 일, 그리고 발리에서 생길 일이라고도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부터 해서 뭐 한미일, 그리고 또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 시진핑 이렇게 계속 회담 일정들, 또 일본하고도 그렇고 계속 일정들이 있는데 이 일정들이 그냥 단순하게 만나서 안녕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아마 뭔가의 뭐 해법 또는 그 의견 충돌이 있던 것을 완화하거나 뭐 이런 물꼬를 트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이어서 미국 증시도 좀 쉬어가는 월요일 마감이 어제 됐었는데 일단은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는 한 50bp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지금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은 이렇게 좀 횡보하듯 조정하는 또는 조정하듯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하방에 대한 좀 부담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버티셨으니까 시장 흐름 한번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G20에서 원론적이지만 대화의 물꼬가 좀 트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중국은 뭐 공감대를 갖고 그다음에 대만이나 뭐 인권, 경제, 북핵 등에 대해서는 시진핑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답을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바이든도 뭐 면전에서 좀 비판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좀 긴장이 막 팽팽한 건 아니고 의외로 좀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 같고 또 뭐 미국에게 도전할 일은 우리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일단은 서로들 중국도 계속 척을 지고서는 미국하고 척을 지고서는 되게 경제적인 거나 앞으로 뭐 그 지정학적 그리고 글로벌 정세에서도 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화를 첫 시작하는 그 단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그리고 뭐 LG CNS 이렇게 MOU를 맺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하늘에 이제 AAM, 뭐 UAM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그 관련돼서 MOU를 맺었고 LG CNS는 뭐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수도 이전에 대한 스마트 시티 조성 협력 MOU, 이런 MOU를 많이 맺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이 있는데 인도는 자원이 많으니까 아마 이게 협력이 된다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이런 MOU를 맺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 네, 이 관련돼서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디지털에 대한 그런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좀 주식에서 섹터를 한번 나눠보면 디지털 교육이나 디지털 산업, 그리고 스마트 시티, 또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 협력까지 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니켈과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들이 좀 요즘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지수가 100이라 그러면 다들 뭐 한 60, 70으로 떨어졌었는데, 그게 다시 60, 70에서 또 한 5%, 10%씩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가 회복되는 징조, 이게 아니고 아마 중국이 경기 재개를 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종목들 한번 살펴볼 때는 연속성보다는 그냥 단발성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니켈 하면은 TCC 스틸이나 뭐 티플렉스나 뭐 황금 ST, 그리고 구리 하면은 그 이구산업, 대창, 이런 종목들이 있죠. 바로바로 시세가 빠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실 때는 트레이딩 관점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형 그랜저가 대기가 11만 명, 역대 최대 판매량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외에도 뭐 현대공업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파트너사들 주가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쉬면서 이런 G20 관련 주식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면 있습니다. 네, 이거 찾아보시면서 차분한 하루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리에서 생긴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 가운데서 가장 주목하시는 건 현대차의 신차 동향입니다. 사전 예약, 그랜저, 역대 최다의 사전 예약이 나왔다는 점을 또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네요. 신상원 전문가가 요즘 이 점에 대해서 좀 꽂히신 것 같아요. 네. 그랜저 말고도 이 전에 아이오닉 6도 엄청 그 사전 예약이 한 4만 대 되고, 현대차가 실적이 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올라올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키 맞추기 할까요, 현대차도? 현대차도 그래도 올라올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밑에 있으니까 좀 수급들도 좀 들락날락 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 또 미국하고도 좀 이 IRA 관련해서 좀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역시 우리나라 기술력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MOU 체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스마트 시티, 또 자카르타 중전철뿐만 아니라 AAM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인도네시아 하늘에 띄우는 AAM. 이걸 또 현대차 그룹이랑 한다고 MOU가 나왔어요. 신상원 전문가님, AAM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저도 그렇게 잘은 모르는데요. 이게 도심에서 이게 일단 띄워서 이렇게 간다는 교통 체계인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이렇게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AAM 또는 UAM 이런 부분을 보시면 현대차가 앞으로 나갈 미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내연기관 말고도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이동수단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 부회장이죠. 네, 체제로 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한 땅을 바퀴가 굴러가는 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거를 미래 비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공부를 좀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AM, UAM이 아니라 AAM 이렇게 하니까 또 굉장히 낯설어지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UAM은 이제 도심항공교통이고요. 요 AAM 같은 경우는 선진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도심항공교통보다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UAM, AAM 비슷한 말이라는 거 기억해 보시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서당계 1년차님께서 저는 대기자 수가 대폭 줄어들면 현대차 주식 살 겁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뭐 오늘 시원하게 세 분께 현대차 목표가를 한번 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바닥을 딛고 올라서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래도 6만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안 한 지 며칠 됐네요. 6만 1,800원 선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바닥권에 놓여 있는데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 뭐 기간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세 분 얼마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뭐 이번에 IRA 법안 그 수정안 같은 것들 뭐 통과되고 그러면 뭐 19만 5천 그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IRA 법안 통과 정도까지 기간을 보고 계시고요. 19만 원 선. 지금 사도 무리 없다, 부담 없다? 생각하세요? 부담 없을까요?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현대차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눌렸다 갈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자동차 쪽에서는 부품주를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IRA 그 완화법도 얘기가 이제 양당이 이제 제출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얘기도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20만 원까지는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이 있고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좀 시간을 갖고 20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니님은 현대차에 질리셨다고 합니다. 작년 2월에 23만 원에 사서 올해 8월 9만 5천 원에 손절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예, 올해 8월 9만 5천 원이요? 19만 5천 원이겠죠? 예, 그럴 것 같네요. 19만 5천 원일 것 같아요. 예, 여기 잘렸나 봐요. 19만 5천 원에 손절하셨는데 16만 원 찍고 올라섰네요. 아직 19만 5천 원은 안 왔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저는 좀 크게 쓰겠습니다. 한 2년 후 되면은 한 24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네. 2년 후가 되면 이제 미국에 제대로 공장들도 돌아갈 거고 또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아마 뭔가 초석을 다지는 행위들이 그때는 기술적으로도 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이후 2024년, 2025년 이후 되면은 한 24만 원 다시 회복하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글로벌적인 이런 정상들의 움직임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와 우리 기업들의 협업에 대한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협력한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시티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강한 모멘텀은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움직임들 잘 체크해보고 가시고요. 인도네시아는 생각보다 인구도 많고 생각보다 자원 부국입니다. 인구가 전 세계 4위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내수 시장이고요. 그리고 특히 배터리 필수 광물의 니켈 글로벌 1위 국가인데요. 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상원 전문가가 니켈,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의 반등은 경기 회복의 신호일까?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경기 회복의 신호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죠. 최근에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쪽의 움직임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화학주의 대형주들도 움직이고요. 해운주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죠. 세 분 모두 빨간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원자재 값 러우 전쟁에 이제 원자재 값 상승이 기본 그 테이프를 출발을 끊었고요. 최근에 뭐 니켈 값, 뭐 관련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 값이 뭐 1년 새 3배 폭등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 경기에 결코 증시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이제 그 원자재 값 고물가 이제 어떤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서 원자재로 가공해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한테는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증시라든지 경제는 상당한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최근에 화학주, 대형주 가운데서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도 움직였고 해운주도 동반해서 올라가잖아요.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보기는 어려울까요? 경기 회복되려면 이제 굉장히 좀 아직도 뭐 아직 경기 침체도 안 왔는데 벌써 회복을 논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시장 반등이 좀 나오고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 뭔가 이제 그
그 일진 머티리얼즈 그 인수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화학주 전반적인 부분 좀 끌고 올라온 부분들 좀 있고요. 철강주들도 이제 포스코 쪽에서 그 재단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복구가 되면서 좀 이제 올라온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올 걸로 보고 있고, 저는 화학주와 철강주에 관련해서는 지금쯤에서는 이제는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포함하실까요? 해운주도 낙폭과대 인식에서 반등 정도 나오고 있다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물류가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강하긴 했지만 지금 아마존 같은 데에서는 벌써 인원 감축 들어가잖아요. 아마존이 인원 감축 들어간다는 소리는 분명히 물류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강 상태 들어갈 거는 점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운주들도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도 경기 침체에 대비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죠. 신상훈 전문가님. 네, 지금 일시적이라고 아까 앞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중국이 경기 재개하는 것도 있지만,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한 곳에 편중된 그런 분야에서 이제 쓰여지는 원자재들 가격에 이제 좀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지, 아직 경기 진짜 둔화, 침체, 아직 우리 제대로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좀, 그 둔화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움직임에 따른 뭐 일시적인 모멘텀들, 아까 뭐 TCC 스틸도 말씀해 주셨지만 니켈 관련주 이런 종목을 짚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철강, 화학, 해운주에 대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다면 차익 실현도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숨 고르기 필요. 이 정도 올랐으면 양호한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그 S&P 500 기준으로 이제 4,050 정도 1차 목표가 드렸고,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를 4,300 잡아드렸죠. 1차 목표가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쉬었다 갈 만한 구간까지 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12월 달에는 이제 0.5bp, 0.75는 안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어제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게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해줬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반가운 말이 뭐냐면은 실질 임금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아직도 하락 중이다. 이런 말, 고용이나 임금과 관련된 말은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발언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뭐 괜찮은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12월 0.5% 인상 확률이 85.4%. 그러니까 거의 12월 달에는 이제 컨센이 0.5% 인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동력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 동력이 이제는 다 소진이 된 건지,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재료가 소진이 된 건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노출되면서 숨고르기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일단 뭐 코스피 좀 볼까요? 코스피를 좀 보시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위에 붕 떠 있죠? 그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거 갭 메우기 정도 들어오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충분한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2,400 한 2, 30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있다 이제 뭐 보여요. 근데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해가지고 고점을 또 돌파를 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시장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제 S&P 500이 지금 딱 주황색 선이 이게 200일선이거든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12월 달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피크에 대한 기대감이 그것만으로도 이걸 돌파를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것만으로는 좀 모자르기 때문에 다른 호재가 나와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흐름을 좀 보면서 그걸 좀 판단해야 될 시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돌파가 여의치 않으면은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조금 이제 민감하게 좀 관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이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실적 시즌 마무리가 좀 되고 있고요. 오늘로써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를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도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갈 국면으로 들어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를 좀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과연 다시 한번 고가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흐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 종목은 2차전지, 조선자동차, 반도체, 신재생, 모멘텀 섹터들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2차전지 조선 쪽의 움직임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쪽도 말씀해 주신 섹터 가운데서 종목별로는 있습니다. 어제는 컴투스, 게임주 가운데서는 컴투스였다면 오늘은 또 SL이라는 자동차 부품주가 또 급락세를 펼치고 있어요. 현재 12%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채팅장에서도 많이 빠지네요 라고 아까 걱정해 주시는 분 있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렇게 종목별로 좀 급락하는 종목들이 요즘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급락의 이유들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제 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FTX 건 때문에 이제 빠지는데 좀 과하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안 될 건 아니고 게임주들은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들이 붙는 경우들이 참 많죠. 실적 시즌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들은 접근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매수를. 근데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 SL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리포트가 수익성 부진하다 이러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실적은 잘 나왔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도 너무 좀 과한 어떤 매도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SL도 반등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SL은 그러면은 조만간 매수 관점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예,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단봉 정도로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 거 보시면서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거나 변동성이 커질 때 사실 큰 장대 양봉을 활용하는 전략도 어떨 때는 또 필요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종목별로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SL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 컴투스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가 끝나고 이제는 종목별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에 종목별 장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답안지를 또 조금 전에 배포해 드렸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프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 고용에 대해서도 좀 싣고 있다는 것을 발언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셨죠. 근데 또 동시에 연준이 할 일이 더 남아있다라는 얘기도 또 브레이너드 연준프 의장이 했었거든요. 자, 과연 연준은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계속 잘 지켜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자라는 게 또 간밤에 미국장의 분위기였는데요. 자, 그러면 세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장세, 11월 남은 장, 종목별 장세, 종목별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다른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종목별 키 맞추기에 집중하자 초록불, 다른 쪽이라면 주도주 쪽을 적극적으로 매매하자라는 의견 정도일까요? 아니면 현금 비중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모두 종목별 키 맞추기에 집중할 시기라고 보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짧게 의견 주시죠. 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사실은 이제 주도주, 이제 준주도주라면 2차 전지 관련 섹터 종목들이라고 이제 그나마 언급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이끄는 시장은 아니고요. 섹터별로 다양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이제 개별 섹터 종목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계속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 의견만 들어볼까요? 네, 화무 3.15 같습니다. 3.15. 네, 3.15. 네, 그러니까 뭔가 한번 섹터가 움직이면 그거를 이거 조정을 기다려서 한번 공략을 해야지 하면 3일 있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 3일 동안 시세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간마다 나눠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장세 같습니다.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질문 더 드릴게요. 낙폭과대주 가운데 코로나 확산 수혜주가 오늘 움직이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코로나 재확산 시기가 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제 또 경계성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코로나 확산 수혜주 오늘 백신과 치료제 위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이시면 초록불, 비중 축소면 빨간불 주시죠. 일동홀딩스 19%, 일동제약도 19%, 신풍제약 12% 오르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3% 플러스권입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이 빨간불이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이제 코로나자 들어간 종목들에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올라가든 빠지든 전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관심 없다 수준에서 노란불 드렸습니다. 네. 아예 관심이 없다는 의견에서 노란불 주셨고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참 예전에는 참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를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그때하고 좀 많이 다르다. 코로나 이제 확산 시기가 이제 1차 확산 시기, 2차 확산 시기가 지나갔고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주가가 그에 상응하게 움직이거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관심 있는 섹터 분야가 아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빨간불을 좀 늘려드렸습니다. 네. 네. 올해 뜸들이시고 묵혀두셨던 분들도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 적극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님도 비중 줄이자는 의견이세요? 네, 저희 신기수 전문가님 말씀처럼 저는 노란불 같은 거지만 강력하게 줄여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빨간불을 선택을 했고요. 코로나는 이제 뭐 사람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 체력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단계도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년 반 동안 그 코로나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진단키트 외에는 뭔가 실적이 없습니다. 만든다 해놓고 만든 것도 없고, 그리고 진단키트는 또 너무 우후죽순이 돼버렸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제는 또 공매도도 굉장히 많았던 종목으로 꼽혔었는데 의외로 또 바닥 확인하고 우상향 기조를 최근에 좀 보여줍니다. 어제는 또 9% 강세, 오늘 추가적으로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은 코로나 확산 수혜주는 관심 없다는 의견, 비중 축소 의견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마지막은 윤겸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오늘은 쉬면서 모레 손님 맞이. 네, 뭐 이제 오늘 장세가 조금 정거장에서 좀 멈춰서 쉬어가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또 이제 같이 출연하신 전문가분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요. 모레 17일 날 빈살만 왕세자가 오니까 그때 뭐 이제 관련 종목들이 뭐 크게 급등한다는 기대감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분위기 전환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좀 쉬면서 모레 손님 맞이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뜻에서 한 줄 코멘트를 남겼고요. 어제 이제 미증시 같은 건 약간 혼조세가 나왔죠. 이제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이 좀 엇갈리면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정점하고 둔화는 됐지만은 더 금리 인상의 고삐를 더 땡겨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과요. 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그동안 너무 이제 과도하게 역사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이제 언급이 이제 충돌되면서 혼조장으로 좀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앞으로 이제 이 미증시가 또 어떻게 방향을 잡힐 건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약간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혼조 박스장이 좀 많이 그동안 좀 올라왔으니까요. 단시간에 너무 급히 올라왔으니까 조금 주춤하면서 조금 박스 혼조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좀 탐색전을 지금 피고 있는데요. 경쟁은 하되 충돌은 피하자라고 이제 서로 잽을 좀 날렸습니다. 이제 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언급이 나왔는데요. 약간 좀 모순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경쟁은 하되 충돌은 피하자 말 속에는 약간 좀 모호한 서로 탐색을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발언이 좀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대만 문제,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도 달려 있으니까요. 계속적인 신경전, 결코 이제 좋은 쪽으로 뭐 서로가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고 계속 이제 경쟁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그 안에서 이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옐런 장관이 이제 전쟁 후에도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겠다. 결국엔 이제 탈세계화로 계속 가겠다 이거죠.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전쟁의 주범인 러시아를 갖다가 응징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펼쳤습니다. 역시 탈세계화가 계속 진행되면 뭐 세계 경제라든지 증시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뭐 이 가상화폐 제재 법안도 내놓는다고 하고 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관련주들을 또 체크해 보시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17일 날 또 이제 유럽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미국의 물가는 좀 둔화되고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유럽의 물가는 지금 썩 좋지 않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 전 세계 증시에 어떻게 이제 어떤 영향과 좀 약간 지금 기대치가 지금 좀 수치가 높게 나올 거란 지금 전반적인 예상인데요. 너무 고물가다 보니까 원자재에다 에너지 상승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지금 뭐 이 시간 보니까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도 해가지고 방역 완화 이런 이제 출구 전략을 지금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봉쇄 부분이 좀 풀리면서 좀 수출이나 증시에 좀 훈풍이 좀 불어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서는 이제 재건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헤르손을 갖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회복하면서 재건 얘기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그래서 이제 재건주가 본격적으로 진짜 한번 움직일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에서 현대차하고 LG CNS가 참여하고 뭐 양해각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UAM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도시 공항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쪽으로 또 시장이 좀 커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애플페이가 지금 상륙 드디어 이제 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보이기 있습니다. NFC 이제 탑재 그걸 이제 애플페이를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하게 되면 이제 매장에서 쓸 수 있게 NFC가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플페이가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다. 말만 무성했는데 드디어 상륙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 해서 애플페이 관련주 한번 보시고요. 중국에서 배 타고 이제 서울항까지 여의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백기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항을 여의도에 이제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서울항 또 관련주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는 건 이제 재건주, 말씀드린 애플페이주, UAM 관련주 해갖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는 뭐 주도주가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슈 중심이 이제 좀 핫한 그런 섹터에 접근하셔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요약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삼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죠. 윤겸 전문가. 이번 주 삼성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주간이라는 말씀이었고요. 이제는 내일 모레에 손님 맞이를 하자 17일의 일정 또 주목해 주셨네요. 과연 이재용 회장과 빈살만 왕세자, 원래도 친분이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는 이슈 말고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면 시장에 그 재료가 노출되면서 또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상했던 이슈라면 또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 불가입니다. 네,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윤겸 전문가님은. 네, 지금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을 확실히 지금 전체적인 사실 침체 시장에서 좀 베어마켓 랠리장이라고 좀 언급할 수 있고 이제 저점 바닥 기술적 반등 이제 반등 시장인데 여기서 역시 주도주는 없습니다. 준두조도란 말씀이 2차 전지인데 여하튼 그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언급되는 이슈 종목들 섹터들
들어가셔 분석하셔서 단기 대응으로 짧게 대응하면서 속된 말로 좀 치고 빠지는 줄 때 받아먹는 그런 장이 할까 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5G 관련주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세 분께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바닥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베어마켓 랠리를 펼쳤죠. 눈치 보는 서머 랠리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 반등장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주도주 있다, 초록불, 없다, 빨간불입니다. 주도주가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도주 없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윤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신기수 전문가는 초록불인데요. 주도주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주도주라는 건 시장의 지수를 이끄는 그런 이제 섹터나 종목을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주도주가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들은 좀 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코스닥과 함께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연말 랠리가 온 다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들이 랠리가 올 때도 저는 이제 전체적인 중소형주 랠리를 이끌어갈 쪽은 여전히 2차전지, 뭐 양극재, 소재 쪽에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2차전지와 그리고 게임주 대장주들, 그리고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주들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들이 역할을 좀 하면서 코스닥을 좀 이끌고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코스닥은 대형주에 포진하고 있는 배터리, 게임, 바이오 등등 꼽아주셨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가자 이런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세 분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UAM인데요. UAM을 세 분 모두 오늘 또 거론해 주셨거든요. UAM 관련주 매수 관점 초록불. 아직은 적극적인 진입은 금지다. 빨간불 주시죠. UAM 관련주 매수 관점 초록불. 반대 의견은 빨간불인데요. 신상원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이 초록불 의견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쪽이잖아요. 이게 뭐 증설도 하고 실적도 나오고 현실화되고 있지만 UAM은 2025년에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죠. 근데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을 주셨네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지금 이제 다가올 미래고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 가는데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제 날아가는 에어 택시를 이용하면 20분이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가올 섹터고 다가올 미래고 우리 앞에 현실에 이제 펼쳐질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 가능성,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집해서 담아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진짜 뜨끈뜨끈하게 뚜껑 여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이렇게 분할해서 접근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력한 모멘텀으로 부각될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도 이제 테마 섹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향성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빠질 때 사서 또 이제 슈팅 나오면은 팔고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가지고 하반기 매매가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때 되면은 뉴스가 나옵니다. 특히 지금 경상도하고 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이쪽 UAM 쪽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슈팅들이 나오니까 눌리면은 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팔고 이런 형태의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가능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멘트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추천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에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차분하게 장을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루 만에 반등했다가 현재 코스피는 하락 전환한 2470선에서 코스닥은 7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MLCC 관련주들 그리고 IT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이 코로나의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상훈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이죠. 현재 2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대창단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또 신기수 전문가님의 어제 추천주였죠. LG이노텍 3분기 실적은 물론 4분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는 그런 보고에 오늘 주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 신상훈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흥국 F&B인데요. 음료 관련주, 그러면서도 마켓컬리 관련주로 알려진 흥국 F&B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원료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 3분기 호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좋은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매수가는 2,460원, 목표가는 2,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2,715원까지 올라주면서 10.37%의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티켓도 신상훈 전문가의 티켓이네요. 종목은 엔터주죠. 그중에서도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는 여자아이들의 음원 흥행에 힘입어서 3분기 누적 매출만 해도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주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티켓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3,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19,900원까지 올라주면서 10.56%의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신상훈 전문가님 2장의 티켓을 획득하시다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이 1위를 올라선 지 얼마 안 돼서 신상훈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서게 되셨습니다. 오늘 티켓 2장을 획득하시면서 티켓 12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겸 전문가님은 1장 적은 티켓 11장으로, 신기수 전문가님 티켓 9장,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님은 티켓 3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매일 이렇게 수익률 12자릿수 종목이 탄생하고 있는 강한 녀석들, 또 오늘은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천주 보기 전에 티켓 2장 먼저 이름표에 또 부착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1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다시 또 윤겸 전문가를 눌러주시고 1위 추월해 주셨습니다. 신상훈 전문가 2개 티켓 봤는데요. 10월 말에 10월 28일 한국 F&B부터 보겠습니다. 10% 수익률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반은 무조건 살살. 그러니까 이게 좀 긴 시간 동안 야금야금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아직 터지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진입할 때는 거래가 좀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에서 들어온 거지만 지금 올라오는 동안 10% 정도 상승 나오는 동안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을 10% 정도에서는 반을 조금씩 티 안 나게 잘 챙겨 두시고 나머지는 한번 갖고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큐브엔터는 이거는 오늘도 똑같이 반 하시고요. 제가 여자애들 멤버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한 번씩 보시면서 수익을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반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큐브엔터까지 리뷰해 주셨고요. 모두 큐브엔터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봤었던 흥국 F&B 이 2가지 종목 절반 정도 비중 축소 의견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일단 코스피가 깔딱고개 진입했다는 의견 좀 알아봤고 숨고르기 의견들 들어봤는데 코스닥이 1% 넘게까지 탄력을 키웁니다. 이런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오늘 대응해 볼까요?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현대공업, 신기수 전문가 텔레칩스, 윤겸 전문가 수산중공업을 꼽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어제는 현우산업이었고 오늘은 현대공업 가지고 와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현대공업은 암레스트, 시트패드, 그런 헤드레스트 등의 이제 안전 그리고 이제 편의 부품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차와 끈끈한 관계, 50년간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실적이 증가할수록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실적이 좋고 그랜저 신형도 지금 나와 있는데 11만 대 그리고 이전에 아이오닉
6도 뭐 사상 최대 사전 예약 나온 것처럼 현대차 실적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기대감을 갖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BPS도 한 8,000원대, 8,4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지분 투자를 확대하면서 내장재 전문 기업에서 이제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좀 변신을 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최근 바닥에서 거래 없이 얌전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잠깐 네, 갭을 띄워놓고 지금 올라왔어요. 이럴 때 이제 거래만 붙어주면 위에 한 7,200원, 300원 부근에 네, 그 저항선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약점은 저는 다 요즘에 약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량이 아직 붙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6,520원, 6,500원 여기서 아래로 항상 3분할 하듯이 이렇게 진입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의 가격인 8,000원 정도 잡고 한번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의 전기차 관련주 현대공업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대의 중소형주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700원 잡으면서 대응합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역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신기수 전문가의 텔레칩스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예, 텔레칩스는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로도 이제 움직이고 했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칩을 만드는 회사고요. 3분기 매출이 390억으로 작년 대비 6%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많이 잘 나왔어요. 41억, 87% 잘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회복세에 있다는 거죠. 7분기 연속해가지고 지금 수익성이 큰 폭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고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관련 AVN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성이 큰 폭으로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던 부분은 10센 미디어 지분 매각권도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금 이제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렇게 내년까지도 계속 생산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좀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4분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방금 전에 우리 신상원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현대공업하고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소형주들은 다 이런 정도의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있고 4분기 실적을 타면서 한 번 더 반등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입은 현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11,8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는 1,900억 원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텔레칩스, 현대차, 또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올해 지난해보다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3분기 실적 좋았지만 4분기에는 더 좋은 또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생산 정상화에 따른 수혜 예상되고 있는 텔레칩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산중공업 재건주 가지고 와주셨어요. 투자 네. 포인트 주시죠. 네,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헤르손을 이제 회복하면서 종전 언급을 이제 또 얘기했고 재건에 대한 또 얘기가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이제 들썩였었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인 한번 또 재건 시장이 또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따라서 수산중공업 오늘 추천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뭐 특수 차량 전문 업체입니다. 수산중공업은 그래서 이제 재건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이제 관련 특수 차량들이 많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재건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년 동기비해서 실적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비해서 이번에 35% 정도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74%,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4분기도 실적이 좀 좋을 거라 기대가 되고요. 저점 바닥 찍고 이제 추세 전환하는 상황에 일봉상도 나와 있고요. 매물대가 좀 몰려 있는 3,500원까지가 1차
목표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3,110원인데 종가로 한번 진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은 여유 있게 바닥 지지대인 2,500원 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까지는 안 내올 거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표가 3,500원 정도 잡고요. 그걸 이제 통과하면 4,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유망 종목이라는 뜻에서 오늘 수산중공업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중공업,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 2,5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중소형주 대응이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주라는 점도 세 종목 모두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전장화, 재건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었고요. 자, 공개방송 일정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매일매일 월화수목 이렇게 함께하는 4시 반 장 끝나고 잠깐 차 한잔 하시고 바람 쐬시고 4시 반에 간단하게 오늘장 정리하고 또 내일부터 또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코멘트와 강할 녀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시즌의 마무리를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신상원 신기수 전문가가 전에 얘기해 주셨죠.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현재 코스닥이 장중 고점 1.12%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